벌써 이 땅에는 봄이 오고 새 시작이 있는 듯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대구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이 선조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이 점철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할 때 응원의 글도 많았지만 저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의와 안보를 외치는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 혹은 소수가 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문을 지나 밝은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와 안보는 암울한 겨울 속에 있지만 이 보수의 뿌리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꽃이 필 것을 알기 전에 중요한 건 왜 우리의 뿌리가 병들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것을 빼앗고자 하는 저 북한과 중국을 배후에 둔 반국가 세력이라는 병충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론 보셨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북한의 지령 말입니다. 그들은 6.25 이후로 한 번도 진정 평화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분열시키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또 다른 주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중국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열세에 몰리자 중국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응답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원조한 중국이 6.25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미 원조 전쟁입니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것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만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군보다 5배가 많은 병력을 보냈고 참전 용사들은 북한군보다 5배가 많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우리에게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6.25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계략이라고 날조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중국과 북한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빼앗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중국의 삼성 같은 기업입니다. 휴대폰, 통신기기, 가전제품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산당의 간첩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LG U+는 5G 통신 장비를 중국 화웨이 것을 사용합니다. 작년 2월 중국 보안업체에서 8년간 LG U+ 통화 기록을 3TB를 빼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서 어디에 바쳤겠습니까? 바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보이스피싱, 로맨스캠의 배우를 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다 아실 테고 로맨스캠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나 라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쓰시는 분들, 예쁜 여자가 갑자기 자기 공항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한국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답장해주면 인연이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하며 매일 연락합니다. 뭐하냐? 오늘 하루 잘 보냈냐? 보고 싶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느 순간 사귀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얼마만 투자해라. 막 1,000만 원만 내면 10억을 만들어준다. 자기 아빠가 코인에서 사장인데 너한테만 알려준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혹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깐 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오랜 연락으로 신뢰를 쌓은 순진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들은 그 돈 먹고 도망가서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친중 정치인을 매수하는 뇌물 자금으로 씁니다. 한국인들의 돈을 훔쳐서 한국 정치인 매수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 통신장비는 우리들의 사생활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 자료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국가정보법 17조에는 국가정보 업무 수행자가 기관, 조직, 개인의 통신수단의 정보 업무 관련 설비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에 도청 감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찍이 화웨이 장비가 미국 안보를 위협할 거라 예측해 2018년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간첩 대통령 문재앙은 동맹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웨이 5G 장비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보안 문제 없다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 법무부가 영업기밀 탈취, 은행 사기, 사법방해 등의 13개 혐의로 중국 화웨이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에 미군 파병과 군사정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 국가 정보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정선거, 이제 사전투표소, 통신망 정비가 뭔지 예측이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화웨이가 선관위 배후에 있어 우리 소중한 표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선관위 비밀번호 다 아시죠? 네, 1, 2, 3, 4, 5입니다. 그런데 이 1, 2, 3, 4, 5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정부 민원번호가 1, 2, 3, 4, 5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관위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빼앗긴 주권이 투표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보도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반국가 세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JTBC의 1,000억 원 투자 유치, 민노총의 조중동 잠식, 중국모 문재앙의 한겨레 설립 2억 원 퇴척 뿐만 아닙니다. 중국 고마우당 4천만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친중 좌파 연예인 지원, 우파 연예인 죽이기, 반일 반미 정서 주장, 우리가 보는 인터넷 뉴스 댓글들, 탄핵을 옹호하는 연예인들, 이게 모두 중국인들의 소행입니다. 이것은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진실을 왜곡하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장에 내세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전시 중인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도록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흑수저와 금수저 이론이 화제였습니다. 계급 갈라치기가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위에 화교수저, 화교
화교 혜택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화해의 기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기밀을 유출한 것도 모자라 중국인들의 법정에 진출 허용, 지방 선거권 부여, 화교들의 대입 특혜, 화교 출산금 지원, 화교 결혼금 지원, 국민 어린이집 명순위, 경설 유치원 명순위, 학교 장학금 지원, 공무원 특혜, 공무원의 명순위, 공무원분야 특별 등급, 부동산 분야 대출, 상속세 없음, 90만원 상당의 백신 지원, 우리의 수시대 특혜를 보증해서 한국내 중국계 일상에 힘을 키웠습니다. 화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노력 없이 부를 축적하고 법조계, 의료계, 정재계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교묘한 정책 공작을 통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평생 그들을 위해 살게 만들도록 공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 아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도 촛불 세력의 촛불행동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한 이 촛불 시위는 종북 좌파 세력이 전북 세계 전복을 위한 혁명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2002년 12월에 일으켰던 효선 미선 사건 반미 촛불 시위, 2008년 5월 광우병 반미 촛불 시위, 2014년 세월호 촛불 시위, 2016년 말 촛불 시위, 촛불 시위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 이후 대통령이 시임식을 하기도 전인 2022년 4월 19일 창설되어 2024년 12월 21일까지 120회에 달하는 탄핵 찬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시위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으로 부정선거조차도 이겨내고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해서 국민들이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권 대통령을 잇는다면 가장 좋아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을 잃는 순간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지 이 사건의 배후와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배후에는 중국 화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단체들의 배후에는 북한과 같은 반국가 세력이 있으며 우리 당장의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를 알려 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들에게 가라맸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 복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진실을 말해야 것을 말입니다. 비록 눈앞의 진실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는 것을 넘어 보수의 뿌리